자, 오늘은 동국제약의 재무 상태를 한번 제대로 건강검진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약들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저희가 한번 속속들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환자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동국제약입니다. 인사돌, 마데카솔 하면 다들 아시죠? 이런 막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화장품 사업까지 진출했고, 최근에는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을 상장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건강검진의 첫 단계 바로 바이탈 체크부터 시작해 볼까요? 핵심 숫자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수치, 매출부터 보면요. 와, 아주 좋습니다. 14.1%나 성장해서 9,269억 원. 모든 사업 분야에서 고르게 성장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여요. 매출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더 대단해요. 무려 20% 넘게 성장했죠. 이건 특히 돈이 많이 남는 헬스케어랑 화장품 사업이 잘 돼서인데 회사의 체력이 정말 좋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분명 이익은 이렇게나 많이 늘었는데 정작 회사가 실제로 손에 쥔 현금,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은 오히려 9.6% 줄었어요. 아니, 돈은 더 벌었다면서 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줄었을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마치 정밀 검사처럼요. 회사가 가진 튼튼한 강점과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증상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국제약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초 체력은 아주 튼튼한 운동선수 같은데 어딘가 좀 무리한 흔적, 그러니까 약간의 부상 같은 증상도 동시에 보인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핵심입니다. 강점부터 볼까요? 우선 재무 안정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부채 비율이 39.2%면 거의 빚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화장품 헬스케어 사업도 잘 돼서 수익성도 좋고 본업인 제약 사업도 꾸준히 크고 있죠. 게다가 내년 2월에 자회사가 상장하면 아주 큰 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말 튼튼하죠?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한 증상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순이익, 그러니까 장부상 이익은 739억 원인데 실제 손에 들어온 현금은 688억 원.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쉽게 말해 물건은 많이 팔았는데 외상으로 깔린 돈이 많아지고 창고에 재고가 쌓이면서 돈이 묶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운전자본 부담이 커졌다는 신호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현금 흐름이 둔화되고 있고요. 둘째, 연구개발에 328억 원이나 쓰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건 좀 심각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나중에 큰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우발부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관계사에 67억 원을 빌려주는 말하자면 영양가 없는 곳으로 돈이 새어나간 정황도 보입니다. 자,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예후를 살펴봐야겠죠. 앞으로 동국제약의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 그 가능성을 좌우할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 즉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유럽, 중동, 남미 쪽으로 수출이 계속 늘고 있고요. 또 전립선 치료제나 오래가는 주사제처럼 아주 마진이 높은 신약들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마 코스메틱이나 뷰티 디바이스 인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강력한 성장 동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의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약값을 내리라고 하면 수익성이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에서 지면 큰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 복제약 시장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죠. 이런 외부 변수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들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건 한 방에 큰 현금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나 규제 관련 이슈는 갑자기 큰 재정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제가 처방전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동국제약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영업 현금 흐름, 이익과 현금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지 봐야겠죠. 둘째, 환불 부채 잔액,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영업 이익률, 돈 잘 버는 화장품 사업이 회사 전체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사 대여금, 엉뚱한 곳으로 돈이 새는 건 막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지표의 방향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동국제약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튼튼한 체질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현금 흐름 문제와 같은 성장통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동국제약의 새로운 혁신과 글로벌 성장이 이 재무적인 성장통을 잘 치료하고 더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